전국 진단해봅니다. 명사수의 촉. 네, 이 자리에 조순영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누리당이 지금 분당 직전인 것 같습니다. 친박계가 유승민 비대위원장 못 받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당 직전이라는 얘기가 이거 나온 지가 참 오래됐는데 꽤 지금 됐죠. 한 두 달은 된 것 같은데. 네, 이번에야말로 분당이든 탈당이든 비주류 그렇죠. 네. 의원들이요 결단을 내려야죠. 더 이상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아있을 거면 남아있고 아니면 나갈 거면 나가고요. 그럼요. 아니 유승민 의원이 네.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보장하면은 예. 받겠다 그랬는데 그 친박계에서 받을 수 있죠. 그 받아놓고 예. 네. 그 사사건건 그 방해하고 전권을 행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대위 구성부터도 그렇고 예.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은 여전히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다는 게 예. 여실히 드러났는데 예. 그 무슨 전권 행사를 갖다가 보장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자꾸 그러는지 예. 그건 결국 당을 그저 어떻게든지 떠나기가 싫어서 말하지만 이 추위에 그냥 나갔다가 다 얼어 죽는 거 아니냐. 예. 참 풍잔무숙에다가 지금 얼어 죽는 거 아니냐. 참 그래가지고 예. 자꾸 들고 주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지난번에 원내대표 그것만 하더라도. 예. 거기에 줬으면 그냥 탈당을 하고 분당을 하든지 결단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또 비대위원장을 가지고 또 그럽니까? 예. 정말 분당하고 탈당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 커다란 정치는 명분으로 오는 겁니다. 대명분으로 뭐니 해도 네. 대명분인데 무슨 원내대표의 이기면 그냥 당에 남아서 개혁을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탈당해서 분당을 하고 네. 또 비대위원장 전권 행사 보장 안 해주면은 탈당하고 분당하고 왜 그런 조건들을 붙입니까? 저는 처음부터요. 예. 비박 비주류가 딱 두 가지. 예.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예. 예? 그 다음에 공동 책임. 예. 만약 탄핵을 한다면은 우리 새누리당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새누리당 당원 8조에 예.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있어요. 당원이 대통령은 당의 정강 정책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하하. 그럼 대통령이 탄핵반에서 물러나게 된다면은 예. 새누리당은 해체를 해야죠. 당도 공동 책임을 그렇죠. 당연히 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딱. 예. 조건이라면은 예.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 네. 탄핵하는데 다 동참하는 거. 예. 두 번째, 새누리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거. 예. 그 두 가지 조건을 딱 내걸고 말이죠. 했더라면은 대명분이 뚜렷하고 말이죠. 예. 네. 선명하고 그러는 거지. 무슨 구차하게 원내대표 하나 차지하면 그냥 남아서 뭘 하고 이제는 또 비대위원장 이러고 말이죠. 네.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겠죠. 네. 아니 사실 유승민 의원을 보면 박 대통령에게서 이제 배신의 정치로 찍힌 이후에 오히려 대선 주자급으로 좀 몸집이 커진 측면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번에 친박계가 유승민만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유승민 의원의 존재감을 또 키워주는 결과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전권 행사가 끝까지 보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예. 어떻든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새누리당의 예. 사실상 대표고 말이죠. 이런 위기 국면에서 예. 어떻든 이렇게 어렵게 된 집권당이지만 말이죠. 예. 그걸 이끌고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 대선 주자로서의 참 그 입지는 참 강화되고 말이죠. 예. 어느 누구보다도 잘만 해나가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네. 이제 경계하는 의미에서 예. 괜히 무슨 유승민 의원이 되면은 갈등과 분열에 소지가 많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구실로 하는 얘기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비주류 탈당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당연히 해야죠. 당연입니까? 그럼 당연히죠.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이 해체를 하는 것이 예.
공동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가 말이죠. 예. 예. 친박 세력이 응하지 않고 예. 어떻게든지 이거 도로 친박당이든 뭐이든 그냥 책임도 안 지고 말이죠. 그냥 나가겠다는 거. 이게 아니 4.13 총선 후에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안 줬죠. 아무도 안 졌죠. 예. 그때 안 지고서 그냥 어떻게든 무슨 비대위 같지도 않은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예. 어영부영하다가 또 전당대회 떡하니까 또 친박 지도부가 탄생을 하고 아, 말이에요. 그랬네요. 예. 이게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고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예. 지난 4년 동안의 국정이 말이죠. 예.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예. 결코 해체하고서 예. 새로 말이죠 한번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친박계의 그 핵심들 말이죠. 예. 국정농단 사태에 정말 책임이 있는 그런 인사들은 배제할 수 얼마든지 새로 시작하니까. 새로 시작하면 그런 분들은 당에 안 그럼. 받아야 된다고 그럼 안 보십니까? 받고 이제 배제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있죠. 아, 숫자가 줄더라도 예. 그리고 어떻든 우리 유권자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을 믿고 의지하고, 예. 그리고 뭐니 해도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 탄생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지켜갔다. 예. 예, 그런 보수 유권자가 있는데 지금 어디 의지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말이죠. 예. 그런 절망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하. 그런 유권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예. 미래를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 결단을 내려서 정말 건전한 보수 정당, 예. 예, 정말 진정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예. 시장 경제 말이죠, 법치주의,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도덕성, 예. 도덕성을 중시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보수 정당을 한번 이번에 시작을 해야죠. 예. 예? 명분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비박계가 모래알이래요. 지금 몇 명이 나갈지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나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20명은 나가야 원내 교섭단체라도 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지금 이거 너 나가나 몇 명인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다면 김무성이나 참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정치 지도자인데 말이죠. 예. 대선 주자급 그 지도자들인데 네. 그 각각 10명씩 그 설득을 못 합니까? 10명씩만 해도 아, 맨투맨으로라도 20명이 되는데 이제부터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총선이 지금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 몇 개월. 예. 아니 그걸 뭘 걱정을 합니까? 요담 되는 거. 아.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몇 개월이 있는데.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네. 예. 뭐 친박이고 비박이고 줄이고 비줄이고 안에 전부 그냥 웰빙 체질. 예. 온실에서 자라고. 그저 공천 받으면 국회의원 돼가지고 저거 이제 한 번도 무슨 정치적 모험, 예. 무슨 결단 이런 걸 내려본 적도 없고 내려볼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이죠. 예.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자기 정치 인생에서 예. 한 번쯤은 네. 모험을 하고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인으로서 보람이 있는 거지. 밤낮 그렇게 웰빙 예. 정치 인생만 보내다 끝내면 어떡합니까? 바로 지금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 말이죠. 예. 이 상황. 이때야말로 정치인들이 결단을 내릴 때죠. 비박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독자 생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제 정파하고 뭔가 또 다시 으쌰으쌰를 좀 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가차이 그냥 생각을 그냥 좀 해보면요. 예. 그 여론조사도 하더라고요. 예. 친박당 주류가 친박의 그 새누리당과 비박당. 비박이 새로 분당해서 창당하는 보수정당. 예. 그 지지율이 비슷하고 예. 어떤 데는 비박 비박당이 조금 높고. 조금 예, 높고 예, 예. 이렇거든요. 예.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 국면에서 네. 교섭단체라도 구성하면은 예. 네. 잘하면 제3당이 될 거고 예. 4당이 되든 말이죠. 네. 3당, 4당 그 국회가 그렇게 구도가 될 것이고 예. 정부의 구도가 될 것이고 예. 네. 그래가지고 제대로 해나간다면은 예. 네. 어느 희망이 있고 그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싸울 바에는 차라리 비박계가 먼저 나가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영입한 뒤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다시 친박계와 힘을 합치는 이런 방안이 또 전략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나 본데 이미 언론에 이런 전략이 다 나온 이상 전략으로서의 기능은 좀 상실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예. 얘기들은 하지 말아야지. 예.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해야지. 예. 이런 게 전략이라고 나오고. 근데 그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죠. 왜 그런 거지? 우리 정치사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예. 그 민한당. 예. 신군부 때 그 민한당이 사실 관제야당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저 신민당이 그때 2.12 총선에서 예.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예. 결국 민한당이 몰라 그러고 그거 다 흡수했잖아요. 신민당이요. 그럼 흡수 통합하고 다 그랬죠. 민한당을 신민당이 그래가지고. 전례가 있군요. 그러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6.29 항쟁, 대통령 직선제가 예. 쟁취고 민주화의 전 계기가 되고 그랬는데 예. 그런 전례도 정치사에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비주류가 중심이 되는 정말 보수 신당이 발족을 해가지고 예. 세를 키운다면은 예. 대선 국면에서 기존의 새누리당 예. 얼마든지 흡수 통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한창입니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총리가 처음으로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섰거든요. 나름대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출석해서 예. 더군다나 대정부 질문에 무슨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건 야당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배려를 못하고 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러는데 예. 황교안 총리가 잘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잘했다고 보는데 예. 다만 그래도 국회나 야당이 다수 국회 다수인 야당이 예. 적어도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예. 물론 신분은 국무총리지만은 예. 엄연히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이 위기 국면에 국정을 지금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전상도 그렇고 예. 본회의 진행하는데도 배려를 좀 해야죠. 저는 그래서 왜 총리실에서 예. 대정부 질문에는 응했다. 그러나 대정부 질문 전에 국회에 나가서 본회의에서 연설을 좀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러면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의미, 예. 우리 대한민국 당면하는 위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국민에 대해서도 호소하고 말이죠. 그런 무슨 시정 연설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런 발언을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래야죠. 왜 그런 시도도 안 합니까? 진솔한. 그러면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그런 배려는 미리 해야죠. 그 대신에. 예. 그 대신에 대정부 질문은 받고 예. 다 하고 그 대신에 대정부 질문은 종전처럼 그냥 총리 불러가지고 말이죠. 부처장관이나 부총리가 해도 되는 얘기까지 그냥 시시콜콜 그냥 질문하고 그러거든요. 괜히 국회의원들이 본의의식 때문에 내가 총리를 갖다가 이렇게 혼을 내고 그랬다. 이제 그런 거 좀 보이려고 그런지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줘야죠. 오늘은 경제가 주의제죠. 예. 그렇죠. 예. 오늘 경제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예. 질문을 하지 말고, 예. 아주 총괄적인, 총체적인 그런 질의를 한두 번 하고, 예. 누가 지금 대표적으로 예. 그런 질의를 해서 앞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겠다. 예. 그런 답변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예. 그다음에 다 있잖아요. 있죠. 주무부처 장관들. 부처장관들한테 예. 전부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했어야죠. 근데 황교안 총리 아주 표정이 좋지 않던데 아까 보니까. 예, 지금 저희가 생중계를 보여드리는데요. 잠시 김진표 전 총리,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답변을 하고 다시 자리에 착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원래도 표정이 담담하시잖아요. 요즘 그래서 새누리당 내에서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대권 주자의 후보로서 어때? 이런 얘기들 가끔 하세요. 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예.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저분이 허기에 달렸죠. 얼마나 하느냐. 예. 정말 관리형 권한대행 체제로
그냥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예. 그냥 그날 모으는 것만 해나가고 그러질 말고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사실 뭐 지난 4년 동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왔고 말이죠. 지금 국정이 여러 가지로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사도 많이 정체가 됐대요. 공공기관장도 예. 임기 지나고 뭐 등등 말이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 무슨 뭐 사드 배치니 말이죠. 뭐 국정교과서니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12가지 정책을 지금 다 지금 국정과제 새로 이런 발표를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는 그 거를요. 국가 간의 약속이고 협정으로 된 그런 사항들까지 말이죠. 예. 그런 것까지 전부 무효하고 재검토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라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아직 정권 교체가 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특히 외교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그 소신을 가지고 예. 추진해 나가야죠. 예, 홍교안 대행이. 확고하게요. 예.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봅니다. 문재인 대표의 혁명이라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컨텐츠로 평가하지 않고 이벤트로 평가가 된다면, 화제성으로만 평가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다음에 컨텐츠 없는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혁명밖에 없다. 네. 보수 정치 세력을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 이런 강경 발언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시민권리장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민의회 제도를 도입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뭐 12개 그 촛불 민심을 반영한 예. 12개 무슨 뭐 국정과제 네. 뭐 그런 거를 발표를 했더니 아주 정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내놨습니다. 안을. 그건 뭐 실무자 레벨에서 그런 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나 예. 의원총회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래야죠. 조금씩 더 가다듬어 그러면, 나간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의회라는 게 그게 그 대민주주의에 반하는 반헌법적 그런 발상 아닙니까? 시민의회가요? 아, 그러면요. 그렇죠. 왜 시민의, 아니, 국회가 있는데 어떻게 또 시민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시민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게? 예? 국회하고 관계는 뭐고? 예. 그거 참,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 국가 간의 그 사드 배치라든가 또는 일본과의 그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이라든가 위안부 합의라든가요? 협정이라든가 말이죠.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거 전부 다 그 다음 정부에 넘기자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그러면 그러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한미 동맹이 뭐 훼손되지 않는다고. 예. 문재인 대표는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만약 뭐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은 그다음에 혁명밖에 없다고 말이죠. 뭐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그런 대한민국 법치국가고 말이죠.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인데 거기에 대선 후보를 한번 나왔고 앞으로도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반헌적 반법치적 그런 발언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까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대표가 왜 또 그렇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지 좀 직설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지. 예? 뭐 그랬죠. 네. 콘텐츠가 아니라 이벤트로만 쫓아가는 지도자는 안 된다. 만약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콘텐츠가 없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벤트를 쫓아가는 지도자를 만든다. 그 얘기겠죠. 내용이 없고 기본이 안 돼 있고 이벤트에 쫓아간다. 촛불 시위 났다 그러면 거기 편승해가지고 마구잡이로 폭주하는 문재인 대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 특정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럼 솔직하게 문재인 대표라고 이름을 딱 지목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려가면서 그러면 됩니까? 쉽게 얘기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안철수 전 대표도 문재인 대표고 경쟁 관계 아니에요? 경쟁 관계면 그럼 아주 정정당당하게 지목을 해가지고 무슨 인신공격 뭐
사생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공적인 입장 이런 걸 비판하는 건데 예. 아주 지목을 해가지고 그 촛불 시위에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렇게 좀 비판을 해야지. 아, 그렇군요. 그 안철수 대표가 밤낮 저러니까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라고요. 예. 예? 자꾸 돌려서 얘기하고 무슨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본인이 무슨 학자입니까? 예. 아니죠. 어. 정치인이죠. 현실 정신이 아니에요. 예. 네. 지도자인데. 아니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보 불안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거는 영 잘못된 거죠. 예. 아니 도대체 뭐 무슨 현실인지 그렇게 됐는지 예. 그 본인도 알 텐데 그 자꾸 그 말하자면 그 여성 지지층만 의식한 예. 고정 지지층만 의식한 그런 발언 같은데 예. 아니 대한민국이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자기 친구나 무슨 뭐 이렇게 이런 사람 다 이렇게 예. 마찬가지고 기업도 그렇고요 말이죠. 네. 한 국가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이 있고 우방이 있고 그렇죠. 또 적대적인 국가도 있고 다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전 세계에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일본이나 무슨 뭐 그런 나라는 무슨 우리보다 못해서 미국을 먼저 갑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아베 총리 그 우리가 저 비난도 많이 하고 뭐 예. 그러고 있지만은 예. 우리에 비해서는 괜찮더구만 하는 거 그 나라에서는 뭐 영민하게 사실은 어떻든 예. 말이죠. 그냥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미국으로 가고 취임도 막, 예. 오기 전에 대통령 당선인을 가서 만나고 오고 예. 이러잖아요. 아니 전화 그러면 통화하고 막, 예. 일본은 뭐 우리보다 뭐가 못하고 아베 총리는 어디가 모자라서 미국을 그렇게 쫓아갑니까? 예. 그 어디 무슨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그런 예. 그 무슨 그런 발언을 합니까? 모레요. 국회에서 저 청문회 열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태블릿 PC가 최순실 건이 아니니 무슨 훔쳤느니 안 훔쳤느니 지금 새누리당 의원 3명이 지금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뭐 위증을 교사했느니 마느니 뭐 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22일 날 아마 그 고영태 또 그 박헌영 예. 증인들이 나온대죠. 예. 그러면 그 두 증인하고 이 세 의원, 새누리당 그 세 의원, 예. 의혹의 대상이 된 의원하고 대질신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계속 있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아니, 거예요? 국정조사 특위로 있든 없든 하여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진상을 그런 대로 이 특위에서는 그럴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근데 이 저 세 의원들은 증인들은 증인석에 앉고 예. 그리고 대질할 사람들은 저 신문석에 특위- 앉고 위원석에 신문석에 앉고요.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좀 못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본인들은 번쩍 뛰겠지만 예. 사퇴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예. 의원도 사퇴 안 한다며요. 예. 그러니까 의원 사퇴 안 해도 좋으니까 그날만은 예. 저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대질할 동안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의원이 옆에다 대고 네. 물어보고 저기다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날만 하루도 아니지 몇 임시 시간만 증인석을 잠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 좀 앉아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좀 그래야죠. 근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예.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고. 예. 뭐 예. 민주당 피의원은 뭐 누구 고영태하고 두 차례 만났다. 두 차례 만났다 예. 그러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물론 그렇습니다. 뭐 예. 증인을 좋은 뜻에서 예. 뭐 정보도 얻고 뭐 여러 가지 그러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이 앞으로 이 국정조사 진행할 때 증인들이 예. 일단 채택되면요. 예. 그 국정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그러면 그걸 금지시켜야 돼요. 접촉을 하더라도 예. 공식적으로 예. 같이 예. 다 같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국정특위의 전문위원, 예. 행정실에 이런 직원들을 배석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뭐 때문에 증인들을 만나려고 그러니? 예. 무슨 용건 때문에? 예.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미국 의회에서는요, 그 예. 이제 의회의 증인이 채택 때문에요. 예. 그냥 내버려뒀다가 청문회 날 질문하고 그러질 않고요. 예. 몇 달 전부터 증인들을 공식적으로 예. 그 위원회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예. 이 증인이 왜 채택됐는가,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 아. 당신은 우리가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줄 것인가,
이런 거 상세히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전에요. 그럼 그래가지고 청문회가 진행된요. 그러니까 예. 상호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뭐 한두 사람 만난지 몰라도 예. 정의로 채택하고 처음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어. 최순실을 아직도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물어보고 예. 말이야. 그 무슨 기초적인 사실 말이죠. 예. 그런 걸 물어보고 시간을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는 그 증인들 그 접촉하고 예. 예. 그러는 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네. 하도록 그런 제도 네.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순형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예. 결연코 해체하고서 예. 새로 말이죠 한번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친박계의 그 핵심들 말이죠. 예. 예. 국정농단 사태에 정말 책임이 있는 그런 인사들은 배제할 수 얼마든지 새로 시작하니까. 새로 시작하면 그런 분들은 당에 안 그럼. 받아야 된다고 그럼 안 보십니까? 받고 이제 배제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있죠. 아, 숫자가 줄더라도 예. 그리고 어떻든 뭐 우리 저 유권자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을 믿고 의지하고, 예. 그리고 뭐니 해도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 탄생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지켜갔다. 예. 예, 그런 보수 유권자가 있는데 지금 뭐 어디 의지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말이죠. 예. 그런 절망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하. 그런 유권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예. 미래를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 결단을 내려서 정말 건전한 보수 정당, 예. 예, 정말 진정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예. 시장 경제 말이죠, 법치주의,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도덕성, 예. 도덕성을 중시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보수 정당을 한번 이번에 시작을 해야죠. 예. 예? 명분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비박계가 모래알이래요. 지금 몇 명이 나갈지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나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20명. 이렇게 되면은 그 대선 주자로서의 참 그 입지는 참 강화되고 말이죠. 예. 어느 누구보다도 잘만 해나가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경계하는 의미에서 예. 괜히 무슨 유승민 의원이 되면은 갈등과 분열에 소지가 많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그 구실로 하는 얘기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비주류 탈당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당연히 해야죠. 당연입니까? 그럼 당연히죠.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이 해체를 하는 것이 예. 공동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가 말이죠. 예. 예. 친박 세력이 응하지 않고 예. 어떻게든지 이거 도로 친박당이든 뭐이든 그냥 책임도 안 지고 말이죠. 그냥 나가겠다는 거. 이게 4.13 총선 후에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안 졌죠. 아무도 안 졌죠. 예. 그때 안 지고서 그냥 어떻게든 무슨 비대위 같지도 않은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예. 어영부영하다가 또 전당대회 떡하니까 또 친박 지도부가 탄생을 하고 말이죠. 그랬네요. 예. 이게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고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예. 지난 4년 동안의 국정이 말이죠. 예.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 전국 진단해 봅니다. 명사수의 촉. 네, 이 자리에 조순영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누리당이 지금 분당 직전인 것 같습니다. 친박계가 유승민 비대위원장 못 받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당 직전이라는 얘기가 이거 나온 지가 참 오래됐는데 꽤 지금 됐죠. 한 2달은 된 것 네. 같은데. 네, 이번에야말로 분당이든 탈당이든 비주류 그렇죠. 네. 의원들이요 결단을 내려야죠. 아. 더 이상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아있을 거면 남아있고 아니면 나갈 거면 나가고요. 그럼요. 아니 유승민 의원이 네.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보장하면은 예. 받겠다 그랬는데 그 친박계에서 받을 수 있죠. 그 받아놓고 예. 네. 그 사사건건 방해하고 전권을 행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대위 구성부터도 그렇고 예.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은 여전히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다는 게 예. 여실히 드러났는데 예.
그 무슨 정권 행사를 갖다가 보장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자꾸 그러는지 예. 그건 결국 당을 그저 어떻게든지 떠나기가 싫어서 말하지만 이 추위에 그냥 나갔다가 다 얼어 죽는 거 아니냐. 예. 참 풍잔노숙해다가 지금 얼어 죽는 거 아니냐. 참 그래가지고 예. 자꾸 들고 주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그것만 하더라도 예. 거기에 줬으면 그냥 그 탈당을 하고 분당을 하든지 결단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또 비대위원장을 가지고 또 그럽니까? 예. 정말 그 분당하고 탈당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 커다란 그 정치는 명분으로 오는 겁니다. 대명분으로 뭐니 해도 네. 대명분인데 무슨 원내대표의 이기면 그냥 당에 남아서 뭐 개혁을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탈당해서 분당을 하고 네. 또 비대위원장 정권 행사 보장 안 해주면은 탈당하고 분당하고 왜 그런 조건들을 붙입니까? 아. 저는 처음부터요. 예. 비박 피의주의가 딱 두 가지. 예.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예. 예? 그 다음에 공동 책임. 예. 만약 탄핵을 한다면은 우리 새누리당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 새누리당 당원 8조에 예.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있어요. 당원이 대통령은 당의 정강 정책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 당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해가지고 그 네.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하하. 그럼 대통령이 탄핵반에서 물러나게 된다면은 예. 새누리당은 해체를 해야죠. 당도 공동 책임을 그렇죠. 당연히 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딱 예. 조건이라면은 예.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 네. 탄핵하는데 다 동참하는 거. 예. 두 번째 새누리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거. 예. 그 두 가지 조건을 딱 내걸고 말이죠. 했더라면은 대명분이 뚜렷하고 말이죠. 예. 네. 선명하고 그러는 거지. 무슨 구차하게 뭐 원내대표 하나 그거 차지하면 그냥 남아서 뭘 하고 이제는 또 비대위원장 뭐 이러고 말이죠. 네.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겠죠. 아. 네. 아니 사실 유승민 의원을 보면 박 대통령에게서 이제 배신의 정치로 찍힌 이후에 오히려 대선 주자급으로 좀 몸집이 커진 측면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번에 친박계가 유승민만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유승민 의원의 존재감을 또 키워주는 결과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전권 행사가 끝까지 보장이 될지 안 될지는 예. 몰라도 어떻든 뭐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새누리당의 사실상 대표고 말이죠. 이런 위기 국면에서 예. 어떻든 뭐 이렇게 뭐 어렵게 된 뭐 집권당이지만 말이죠. 예. 그걸 이끌고 나가고